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 기댈 사람, 도울 사람,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지 기댈 사람인가, 성공을 도울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 이게 조국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마땅, 누가 정부에 더 도움을 줄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조국 대표님이 사진도 잘 나왔죠. 예, 이렇게 오늘 인터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지 기댈 사람인가, 이 대통령님의 큰 성과, 그러니까 더 큰 성공을 도울 사람인가. 경기도 평택에서 만난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범여권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호소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신 간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후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한 결론이나 특별법이 공소 취소로 가는 최적 경로일지는 선거 뒤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제안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반대한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자구도로 세 표차 승리를 하겠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현재 여론조사들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예, 제가 어저께 방송한 것처럼 결국에 나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양강구도가 될 것이다. 평택 지역 3선 의원이지만 뾰족한 성과가 없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내란을 옹호했던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에 대한 지지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내가 평택을에 도전장을 낸 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세 표차 승리는 아슬아슬한 선거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그리고 물었어요. 김용남 후보나 김재현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도 여러 차례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했다. 애초 기대하지도 않았다. 김재현 진보당 후보도 완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평택을에서 당선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정도 오고 앱 도착 알림도 잘 안 되고 있다. 교통이 워낙 열악하니까 차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나 고령층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평택 밖을 나가기조차 어렵다. 병원 가는 것만도 너무 큰 일이 된다. 그래서 신안 산선을 안중역까지 연장해서 안중역에서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세종시 오송역처럼 BRT 간선 급행버스 체계죠. BRT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과거 김용남 후보 발언, 세월호, 이태원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해서 거듭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모든 후보는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다. 김 후보가 회피하지 말고 사과할 용기를 갖길 바란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김 후보는 여당 후보다. 이재명의 선택을 표로 내걸고 있다. 그 표에서부터 김 후보가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 이 대통령에게 기대해서 가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후보는 민주당 입당 뒤에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고 보안 수사권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럼 김 후보와 나중에 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더 부합하고 실제 기여해 왔는가? 이런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5기 민주정부의 창출이라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목표를 이룰 후보는 누구인가를 묻는 선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작 기소 특별법 진짜 핫하죠. 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먼저 밝혀둔다.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지난해 9월 이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민주당보다도 먼저 공소 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조국 대표가 가장 먼저 했어요. 다만 법안에 유연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적합성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다. 그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현재 특검 법안에 따라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하면 형사소송법 328조 상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 이때 법원이 특검법 세부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않고 헌법재판소로 법안을 넘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소취소는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위헌 논란이 없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도 없어야 한다. 요거 평택 최하얀 기자님이 오늘 취재를 해서 여러분 아주 잘 나왔네요. 기다릴 사람 도울 사람 바로 여러분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김영남 후보의 이재명 선택이라는 말은 나는 대통령님이랑 친해 그러니까 뽑아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뽑아줘.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존. 하지만 조국 후보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제가 볼 때는 기대는 좀 기생이죠. 기생으로 규정해 버린 거예요. 반면에 조국 대표님은 도울 사람, 즉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때 끝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죠. 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름 빌려서 쓰는 후보와 그 철학을 완성할 후보, 여러분은 누구에게 신뢰가 더 가십니까? 먼저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답변 한번 줘보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름만 빌려서 또 대통령 8기 후보와 그 철학을 완성할 후보, 여러분은 누구에게 신뢰가 가십니까? 지금은 금방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름만 팔 후보가 누구, 그리고 진짜로 정말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때 끝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조국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조국 대표님이 인터뷰에 보면 나와 있는 거 과거 발언이죠. 요거 바로 요런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조국 후보는 요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해서 거듭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 네거티브라고 한다. 이렇게 물으니까 후보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한번 더 보면 저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가 세월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백남기 농민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김영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계속 공격한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걸 네거티브라고 비판 받으니까 계속 조국 후보가 이게 계속 네거티브라고 하니까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이거 검증 아니냐. 검증하는 거다. 선거에서 후보자 간의 검증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이다. 이렇게 받아치신 겁니다. 특히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으로 넘어왔음에도 여전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딱 꼬집어낸 겁니다. 몸은 민주당인데 생각은 아직 저쪽. 빨간색 아니냐 그 의구심을 이제 평택 시민들에게 대물으신 겁니다. 전략적으로 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아주 멋진 거 있죠. 조작 기소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딱 해석을 한번 해보면 아주 핵심적입니다. 진짜 오늘 방송에 민주당은 당장 특검 가자고 하는데 조국 후보님은 왜 선거 뒤에 논의하자고 이렇게 속도를 조정했을까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부분은 당장 특검 가자고 하고 있지만 요거를 이제 조국 후보님께서는 선거 뒤에 논의하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절했나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을 안 돕겠다는 게 아니죠. 완벽하게 이기겠다 그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요거는 위헌 논란으로 헌재에 넘어가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무산되면은 이재명 대통령만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조국 후보의 아주 전문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아주 냉철한 진짜 조국 후보님의 그 정교하게 그 판을 짤 수 있다. 그것을 그 실력 차이를 아주 딱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조작기소 특별법에 대한 신중한 태도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법률 전문가로서의 아주 전문성이 나오는 진짜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누가 당선돼야 되고 누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켜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본 것만 이야기할게요. 자, 지금 제가 사실 여러분
조국 대표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조국 대표님을 가까이에서 거의 뭐 부산 경남 내려오시면 제가 거의 전담으로 제가 조국 대표님을 비추면서 다녔어요. 그거는 정말 기자 관계자님들 아무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김무선 TV만 전담으로 허락받고 전담으로 진짜 김무선 TV만 갔거든요. 김영삼 대통령님 그 생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또 유일하게 진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고 먼저 조국 대표님이 응원해준 방송이 김무선 TV 화이팅! 진짜 최초로 응원해주신 방송이 김무선 TV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가까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봤어요. 바로 이 신중한 부분이 있죠. 조국 대표님은 아주 신중하신 분입니다. 진짜로.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치밀하고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멀리 보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이 바로 제가 겪었던 조국 대표님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조작 기소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요. 요 입장이. 여러분, 정치인은 진짜 말과 행동을 아주 정제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진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평택 시민들에게 누가 환호받고 있는지, 평택 시민들이 두 후보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저쪽 가면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조국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 요거는 조금 참 이분이 왜 요즘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분이 왜 그런지 요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조국 대표님 사진이 나왔지만, 자, 송영길 김용남 후보가 100% 이길 것. 조국 더 개혁적 그럼 민주당 입당했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보궐선거 후보는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소에 출연해서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의 전망과 관련해서 단일화 없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100% 이길 것이다. 조국식 신당 조국 후보를 충분히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대요. 이제 판단이 안 되나 봐요. 송영길 후보님이 판단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먼저 한 말씀 할게요. 송영길 후보님, 남의 집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앞가름이나 하십시오. 당선될 확률이 높으시다고 보이는데 본인이 그렇게 아주 널널하게 본인 후보입니다. 다른 데 이렇게 지금 선거 중에서도 다른 데 지금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렇게 오지랖이 넓으셔서 그 연수갑의 시민들을 챙기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연수갑 유권자님들과 연수갑 시민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라디오 출연해서 시답지 않은 소리 찍찍거리지 마시고 그 송영길 대표님처럼 그렇게 오지랖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경상도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주새끼 축갱이가 갑니다. 축갱이. 여러분 축갱이 아십니까? 정말 축갱이가 돌아왔나 갑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뭐 전밭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보다 내가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하다고 한 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한 김 후보가 아닌 나를 찍으라는 이야기 같다고 하자 송영길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애초부터 민주당에 입당했어야 했다. 받아줬어요. 돈 봉투로 해갖고 나갔다 오신 분이 무슨 면목으로 그런 소리 합니까? 김용남 후보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 민주당을 비판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선이 있었다. 와, 여러분, 여러분, 김문수 같이 진보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래 합니다. 여러분, 김영남 후보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 민주당을 비판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선은 넘지 않았다. 여러분, 선은 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의견 좀 주시지. 와, 이게 왜 이래요? 여러분, 난 놀라운데요. 진짜. 여러분,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이 무슨 이런 줏대를 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좀 놀랍지 않으세요? 선을 지켰대요. 선을.
여러분 선을 예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평택을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남 후보인데요. 어떤 얘기 했는지 과거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성남FC가 됐던 대장동이 됐던 뭐 앞으로 이제 백현동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증거의 산이에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게 있느냐? 그거는 돈을 안 집어넣죠. 어느 정치인이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을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수수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까지는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선을 지켰습니까? 송영길 대표의 선은 도대체 뭐죠? 여러분 송영길 대표의 합리적 선이 뭐예요? 여러분 송영길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집하고 소나무당을 만들었나 봐요. 여러분 그 완전히 여러분 극우 세력들하고 한패가 돼갖고 최대집 씨도 있었고 또 누구죠 변호사 밤만 되면 낮에는 중도 보수 가갖고 집회하고 밤만 되면 앉아서 이재명 대표 까는 사람 희재 씨 있잖아요. 희재 씨. 예. 여러분 다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이현주와 손잡고 이재명 가서 축사하고 이상한 발언하고 여러분 송영길 대표님 너무 변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잖아요.